한필수 전 IAEA 국장이 어제 브리핑을 했는데요.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죠. 여태까지 여러 가지 보고서가 발간이 됐는데 전문성, 객관성 논란은 없었다. 일본에서 브리핑을 받고 현황 파악하는 데에는 같이 일본이 참여하지만 전문가 한 15명에서 한 20명 정도가 함께 모여서 최종 보고서 작성을 협의한다. 그 과정에서 일본이 원하는 내용이 반영이 되고 뭐 그러는 것은 없다. 그 운영 과정에서 돈 많이 내는 사람이 운영 관련해서 이런저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역할, 전문성, 타협 얘기는 회원국들이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정부의 방사능 검사 장비가 98대가 현재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 검사 장비가 128대까지 늘어날 계획입니다. 또한 추가 검사 장비는 언론을 통해 보도된 장비 부족이 우려되는 지역에 우선 배치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IAEA를 어떻게 믿냐라는 주장까지 나오자 IAEA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데는 아니다라는 한필수 전 국장의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앞서 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 식약처차장의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전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총리께 대정부 질의에서 드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굳이 드시겠다고 하시기는 하더라고요. 사실 안전하다고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다라고 정부에서 계속 일본을 대변한 듯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 사실 일본에서 제공한 정보만을 믿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쿄전력에서도 계속적으로 거짓말 해왔거든요. 처음에 그 멜트다운, 그러니까 그 핵봉이 녹았을 때도 그런 거 없었다고 했었고요. 알프스가 고장난 것도 숨겨왔던 것이고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에 일본이 증거를 제시한 것, 이거를 과학적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에 대한 저는 의문이 있겠다는 겁니다. 사실 가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우리가 과학적이다, 안전하다, 괴담 퍼뜨리지 마자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일본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그 후쿠시마 오염수를 결국에는 알프스라는 다액종 처리 시설로 돌려서 이렇게 안전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왜 버립니까? 안전하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굳이 바다에다가 방류를 하겠다고 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프스를 돌리더라도 탄소 14라든지 세슘이 이렇게 다 걸러지는 게 아니랍니다. 분명히 다액종 처리 시설을 이렇게 이용을 해서 정화를 하더라도 분명히 못 거르는 이 방사능 물질이 있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일본 내에 두면은 분명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바닷물에 방류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사실 이렇게 조금의 문제라도 있다고 한다면 한국에서는 가장 인접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과학적으로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한다면 그냥 일본에서 쓰시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 정부가 마치 두둔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가장 안전한 방법은 방사능을 다 없애는 반감기를 거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 물을 123년 동안 사실 일본에서 가지고 있다가 그 반감기를 거친 이후에 어떠한 방법으로 쓰면은 이것은 정말로 안정성이 더 확보된다고 하는데, 굳이 알프스를 돌려서 정화한 다음에 바다에 방류하겠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본인들도 위험한 거 알고 있고 분명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류하는 것이구나라고 읽힐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정부라면 단 1%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일본에 대고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반감기 거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천일염 값이 천일염 사재기 현상 때문에 천일염이 품귀 현상, 천일염 값이 오른 것과 관련해서 김태흠 충남지사가 이 소금 파동은 비상식적이다. 누군가 소금 값을 부추기고 소금 사재기를 촉발시키려는 세력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소금 파동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이잖아요.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괴담 수준으로 얘기하는 세력들이 있고, 윤석열 정부도 찬성하는 거 아니잖아요. 일본 근해나 아니면 남태평양에서 잡는 고기를 수입해오는 이런 문제, 국민들이 안심이 될 때까지 3년이고 4년이고 저는 풀지 말아야 된다. 사실은 이 소금의 생산량이 적어서 수요 자체가 좀 적은 시점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후쿠시마 방류에 대한 어떤 우려 플러스 공포 괴담 조장 세력, 김태흠 지사 주장대로 이게 덧붙여져서 이게 막 소금 품귀 현상까지 나갔는데, 곧 있으면 소금 공급이 좀 된다고 해서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소금 사셨습니까, 김 변호사님? 아니 저는 원래 소금이 집에 갖고 있는 게 많이 있어서. 아, 소금 부자 김광삼. 그런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눠주세요, 뭐 이제 저 좀. 주위에서 소금 샀냐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예. 또 아는 데 있으면 좀 연결해달라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 그런데 저는 이게 아마 일시적으로 지나갈 거예요. 지금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 객관적인 과학적인 수치가 아니고 단지 이제 오염수에만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뭐 아직 오염수 방류된 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마 지금이 올해가 이제 소금 수확이 굉장히 적었답니다. 네. 별로 안 좋아서 작황이. 그리고 지금이 수확철이 아니대요. 그래서 이제 좀 지나면 굉장히 생산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약간은 좀 해프닝이 아닌가 싶고 지금 사실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산물이랄지 어민들의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 계속 오염수 얘기를 하니까 아직 오염수가 방류도 안 됐는데 마치 소금이랄지 뭐 수산물에 이미 오염수가 묻어가지고 뭔가 오염 있는 것 같은 이미지가 되니까 그 심리 아닙니까?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산물을 기피하고 어제 방송 보니까 노량진 수산시장에 사람이 없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수산물이 일본의 오염수와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오염수 방류 자체가 지금 우리가 반대하고 중국과 반대한다고 해서 이게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국제 IAEA에서 이걸 지금 검증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가장의 전문가들은 IAEA 또는 이제 원자력과 관련된 분들 이런 분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얘기를 좀 많이 들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광우병이나 사드처럼 계속적으로 이런 괴담이랄지 이제 선동을 하게 되면 결국 제일 힘든 것은 국민의 힘도 아니고요. 목적은 국민의 힘이겠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수산물하고 여기에 종사하는 어민들이 가장 피해자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단순히 이제 정치적인 차원이나 목적보다는 과학적, 객관적 그리고 뭐가 국민을 위한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 이재명 대표의 강릉 방문과 정부에 대한 비판 발언 들으셨습니다. 이번엔 여당 김기현 대표와 최고위원회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자파로 참외가 말라 죽는다거나 전자파에 튀겨진다거나 하는 악랄한 괴담을 노래까지 만들어 불렀던 인사들이 민주당에 지금 버젓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괴담이라고는 마약에 중독된 나머지 반성은커녕 더 깊이 마약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사드 전자파 괴담을 벗는데 무려 6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돌팔이 정치 즉각 중단하고 공개 토론을 제안하는 과학자들과 함께 토론대의 단상에 올라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오염수와 관련된 여론 전쟁인데 이번 주말도 혹시 이재명 대표 주말 장애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까? 아직까지 계획된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아마 네네네. 지속적으로 이 오염수 문제는 확실히 지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 오염수 문제가 실제로 방류되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없으면 어떡할 거냐라고도 말씀 주셨는데 방류되면 끝입니다. 낙장 불입이에요. 거기에서 이미 위험한 물질이 나왔으면 이미 다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류를 못하게 막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자, 민주당 전용기 의원님의 개인적인 견해까지 들어봤습니다.